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는 체 해야 합니까? 속으로 참아야 합니까? 우라통이 터져요. 자, 이분 손 드실 수 있으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손 드실 수 있으셔요? 거짓말하는 놈하고 같이 왔네요. 자, 알겠습니다. 더 눈치가 9단이라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결혼하시기 전이라면 우리는 이 남자의 이것을 참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내가 좀 수용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너끈함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남자가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래줬다는 걸 알 때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라면 이분에게 자기의 많은 것을 바칠 겁니다. 마음이든 돈이든. 연애라면 나는 굳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게 난 좀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연애는 잘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가치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만한 가치를 이 사람에게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지. 근데 만약에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참아줄 만큼 이제 내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여기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예의 있게 얘기하고 이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결혼을 했고 헤어지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모든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저의 강의를 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세상에는 제가 보기에 저는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들킨 사람하고 안 들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알 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만큼만 저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달래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알고 싶지 않대요. 그게 상당히 괜찮은 사랑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척 해주시고 안 본 척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을 보냈는데도 그 새끼가 계속 끄떡으로 한다면 이별하라고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했다고 자기의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은 끝난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제가 말하고도 너무 놀랍네요. 결혼 후 남편이 지원해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시험 준비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 막막합니다. 남편한테는 나 하나 일할 곳 없겠냐 했지만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하네요.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작할 때 힘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 나오고 저희 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2남 4녀 부모님 8명인데 아버지는 이제 소학교 다니시다가 귀가 사고로 학교 그만뒀고 엄마는 할머니가 동생들 보라고 아예 학교를 안 보내줬고 큰 누나는 초등학교만 마치고 서울을 가게 됐고 형은 중학교만 마치고 가게 됐고 누나 셋은 다 여상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나들 주판 뒤집어 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대가리 까지고 그랬었어요. 주판이 겁나 미끄럽거든요. 누나 주산부기 학원 다니고 막 여상이니까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5전이요 이렇게 하는 거 있다고요. 네. 누나 격리로 일하면서 저 성악과 돈 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제가 이제 대학을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대학을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주대학교 시험 보고 어떻게 됐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소망하는데 우주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대 광주의 서강 전문대학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오웨이과라고 93년도에 쳤는데 전 또 떨어졌어요. 엄마가 너는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멍청이가 아니라 항상 안 좋은 단어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똥멍청이라고 하고 이제 친구 엄마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자식 새끼들은 대글에 똥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이제 집에 가다가 들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나는 잉여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잉여 인간이구나. 죽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의 탑동이라는 바닷가에서 제가 한번 이제 죽으려고 21살에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자꾸 저한테 뭐 요즘은 진짜 훨씬 덜 그러는데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아니 남자들은 절대 묻지 않아요. 이혼했냐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니들은 결혼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물어보세요 했더니 김 선생은 여자를 너무 잘 아는데 나이도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 그냥 각자 집에서 키우자. 줬다 받았다 하지 말자. 근데 이제 제가 딸이 있고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 이번에 아이들하고 가게 돼서 마침 누가 이제 삼겹살 집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거길 가는데 어메이징. 제가 죽으려던 바닷가 끝에 그 삼겹살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횟집 거리거든요. 근데 횟집 중간에 딱 고깃집을 냈더라고요. 아이디어 있게. 근데 제가 거기라고 생각도 못하고 애들 둘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 순간 진짜 영화처럼 진짜 따라란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란 소리가 진짜 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21살에 여기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애들한테 얘기해 줄까 그랬어요. 얘들아, 아빠가 21살에 대학을 떨어졌는데 할머니가 똥멍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똥멍청이가 뭐예요? 사람의 뇌가 똥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제 뇌가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똥이 들어있다는 뜻이야. 할머니가 심오한 철학적 표현을 하신 거지. 똥이라는 건 영어로 very라는 뜻이야. 매우 강한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딱 하면서 살짝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애들이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내가 여기 고깃집 다시 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한테 말해줘야지. 아빠는 그때 죽으려고 그랬거든. 21살에 대학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져서. 근데 지금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죽을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죽었으면 니들은 이 우주에 없겠지. 그러니까 니들도 살다가 아빠처럼 죽고 싶은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거든. 사람들이 너희를 똥멍청이라고 비난하고 니네가 니노 스스로 자체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날이 올지 몰라. 그래서 깔끔하게 삶을 끝내고 싶은 날이 올지도 몰라. 근데 그때 아빠가 오늘 해준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 일로 죽지 마. 그건 죽을 일이 아니고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 똥돼지 먹으러 가자.
3번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마음이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영어로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하지 않을게요. Today 여기까지 할게요. Today I don't blossom.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우리 인생의 생일 같은 날입니다.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너무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붙었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험 떨어졌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4살의 여성입니다. 부모님 2분을 2년 전에 보내드리고 오빠와 저 둘만 남았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혼자일 것인데 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남자친구요. 혼자가 아니네요. 지금 혼자 아니고 오늘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제가요. 너무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한 건데 삶이라는 게 우리가 다 사실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큰 나무가 두 뿌리 깊은 나무가 한순간에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같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던 우리의 나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희망적인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이런 강연을 우리가 또 들으려고 하고 또 현장에까지 오려고 하고 또 이런 사연까지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대면할 힘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힘이 없으면 외부에서 도와줘도 사실 도움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은 이미 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혼자일 수는 없죠. 일단 남자친구가 물론 이제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거는 또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지금 또 24살이고 또 삶이라는 게 또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때가 됐다는 건 이미 우리 옆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우리는 혼자일 수 없죠. 그 아이를 낳게 한 그분도 있겠죠. 근데 저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하고 홀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자분들 표정이 그러면 언제 외로워요?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할 때.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한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소유의 개념이고 자꾸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어디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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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와? 어디야? 이거 어디야? 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내가 너에 대한 애정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에 대한 애정도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연락이 소재 파악이 되길 원하는 거야. 그거는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전쟁이 터지지 모르니까 5분 안에 사인 주면 완전 군장 다 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의심해서일까요? 홀로 서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홀로 서면 우리는 훨씬 그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잘 될 겁니다. 그 어떤 말로도 엄마 아빠 일찍 우리를 떠나신 거는 얘기될 수가 없죠. 아버지 작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하루 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호수를 폐에 3개를 꽂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집에 가고 싶대요. 아버지 치매도 왔고 귀도 안 들리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아버지 안 돼요. 빼면 안 된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뺨을 3번 더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새끼야. 그때 아버지의 마지막은 싸다구 때리시는 모습이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영화처럼 안 되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꿈에.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한 번도 제 꿈에 나오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깼거든요. 저희 누나들, 형제들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뭐 누나들 뭐 있을 때 막 뭐 누나들 뭐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럼 계속 막 깨떡 그러면 아우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고 막 그러면 카톡 막 26개 와 있고 막 그냥. 왜냐면 한 사람이 2마디씩만 해봐요. 이게 막 계속 막 늘어나는 거예요. 또 저 안 들어가면 창욱이는 왜 안 들어오니? 뭐 바쁘니까 이기주의자 막 이런 거 올라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새벽에 딱 깨가지고 아버지가 저랑 딱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온화함인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너무 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8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딱 지금 제 나이 전후 이 느낌에 아버지가 잠바를 입으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트는 입으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평생 노동일 하셨으니까. 그냥 잠바를 입고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예 천국은 안 갔대요. 근데 그걸 되게 웃으면서 너무 따뜻한 에너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안 갔는데 뭐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더라고요. 꿈에서도. 그래서 제가 아버지 노동일에서 아들 키워줘서 아버지 감사해요. 저 절 한번 할게요. 저 때는 어디 중요한 일 있으면 꼭 절을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군대 갈 때도 아버지 저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절하고 휴가 나올 때도 첫 휴가 나올 때는 절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저 키워줘서 감사해요. 제가 절 한번 할게요. 그리고 꿈에서 절을 딱 했어요. 그리고 너무 생생하니까 새벽에 깨서 단체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제 누나 나 아버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생생해서. 제가 처음으로 올린 거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형님, 누님, 아버지가 꿈에 나왔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온화한 모습이었고 제가 아버지에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절을 했어요. 근데 최후의 반전. 근데 아버지랑 대화가 됐어? 저희 아버지 청각장애인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소름이 확 돋으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랑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하고 자식이 대화하는 이 느낌이. 그 눈물이 나면서 엄청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없어서 너무너무 평생 외로웠거든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알아듣고 말하는 거. 전 그게 없었잖아요. 그게 제 눈의 외로움에 슬픔의 근원의 강이었고 블랙홀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한 번도 대화를 못 해본 거예요. 근데 꿈에서 아버지랑 대화를 한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리고는 희한하게 제 멍에가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도 전 아버지하고 그 생생하게 대화했던 그 따뜻한 느낌을 못 잊을 것 같아요. 인간은 언제 죽냐면 추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 거래요. 23살을 살면서 엄마 아빠의 추억이 있다면 부모님은 돌아가셨어도 사실은 우리 곁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는 일부 맞대요. 그렇지만 너무 아쉬움이 크죠. 너무 황망함이 크고 그거는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면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키워서 그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빨리 보내려고 해요. 그럼 보내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또 삶을 계속 영향 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혹여나 오늘 부모 되시는 분이 오셨다면 귀가 들리는데도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는 아버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귀가 들려요, 소리가. 그런데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딸들이 저처럼 깊은 블랙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혹시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가 오셨다면 오늘 한번 생각하고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꿈에 나오실지는 진심으로 몰랐네요. 그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함으로.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다 집에 있는 시간이면은 저는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좀 많이 가부장적이고 아이들은 엄마가 힘들 동안 아빠는 좀 아빠의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빠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몇 살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요? 큰 애가 30살이고요. 작은 애가 29이거든요. 남편은 조선시대 살아요. 아빠가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의견이 없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부활하신 것 같네 지금. 일단 이 얘기는 50, 60대 남자들이 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말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해라 마라 이런 거 이전에 5, 60대 남자들이 이 상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그 남자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실 그러면 그 남자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보통 그러냐. 사실 50, 60대, 70대 남자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평생 했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그냥 나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난 하기 싫었는데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죠. 5, 6, 70대 남자분들이 뭐 대단한 취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은퇴하고 뭐 산에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뭐 산에 가서 나무에 배나 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어. 뭐 돈 좀 있는 사람은 골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술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자기의 취향도 모른 채로 그냥 가족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뭘 모르냐면 내가 이렇게 니들을 위해서 내 인생 바쳐서 살았으니까 니들은 나한테 내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난 니들을 위해서 난 다 바쳤어. 근데 니들은 니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버지가 딱 얘기하면 딱 해줘야지 이 새끼들아. 이런 게 아버지 마음 안에는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나 아내 되시는 분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햄버거 기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햄버거 간단한 구성은 빵과 빵 사이에 햄버거 모르셔요? 제가 사드려요? 자, 햄버거는 빵과 빵 사이에 패티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뭐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패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주면 안 되고 빵과 빵 사이에 넣어주는 거죠. 첫 번째가 아버지에 대한 인정. 아버지가 이렇게 사셔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아버지 혹시 가능하시면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패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인생 바쳐서 살아주셔서 저희 이렇게 컸습니다. 늘 자주 말씀 못 드려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햄버거 기법. 이랬는데도 아버지가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 제안. 1번 이제 힘들겠지만 자녀들과 분가하는 게 좋다. 2번 새 아빠를 좀 이렇게 엄마도 인생 새로 살아보고 또 아들들도 또 새 아빠 좋거든요. 또 이제 아버지를 많이 인정해 줘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저희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컸습니다. 네. 그리고 부탁조로 우리들이 원하는 거 얘기하시고. 근데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뭐 아들들도 이제 이게 있으니까 성남 아버지야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따구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버지는 나의 힘들게 살아온 삶을 다 부정당했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더 권위주의적으로 반응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별은 언제 하냐? 우리가 정말 예쁜 말을 꽤나 써봤는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해야지 그 전에 하는 이별은 이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부디 여자분들과 자식보다는 아버지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마들도 많이 애썼지만 지금의 50, 60대 대신 70대 이런 남자분들이 자기의 취향도 모르고 직장을 사업을 20년, 30년, 40년 해서 회사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컸고 학원도 다니고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회사도 나라도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